코스닥 상장 기업으로서 코스피 상장 기업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3분기 사업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YM텍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9.2%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은 47.6% 감소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.7회전인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성과가 내려간 내용이 되겠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길 바랍니다. 먼저 원가회계 손익인데요. 이 회사 그 YM텍은 주로 그 파워 릴레이라는 그런 제품을 또 특수 분야 릴레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매출이 28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9.2%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작년 연말 대비 4.4% 감소시켰어요. 이 매출 감소 정도보다 더 좀 감소시켜야 되는데, 요게 조금 문제긴 있습니다만은 회전율이 워낙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 정도도 좀 뭐 잘 줄였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더 줄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매출 원가가 10.1%밖에 그 하락을 안 했으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죠. 매출 원가는.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6.6% 하락했고 판매 관리비가 근데 반대로 24.3%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은 59억 8천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7.7%나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률은 11.5%나 하락을 했습니다. 원가 생산성도 거의 22% 하락을 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제가 사산 회전율이 연간 52회전이면은 굳이 원가 회계 손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그 좀 소개를 시켜보고자 합니다. 제조 원가라는 게 쓸데없이 그 손익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그 손익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를 그 늦게 나오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스루풋 회계로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3억 7,500만 원으로서 14.8% 감소했어요. 그래서 이 4.3%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 원재료 가격이 4.4%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요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수르풋율은 2.6% 하락했고요. 운영 비용이 17.7%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 크게 떨어졌고 거의 0.94면 1이 떨어지면 100%가 하락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. 영업이익은 59억 8,800만 원으로서 47.6% 감소했습니다.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이것은 가공 비율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은 이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는 줄어든다는 거. 그래서 이 스루포트 회계의 그 선구자가 하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고 회전하는데 뭐 월 결산은 그러면 월에 한 4주 정도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굳이 그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뭐 있냐. 그냥 스루풋으로 해라. 그냥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만 떨고 그게 남은 거지. 그리고 운영 비용을 빼버리면 그게 이익 아니냐. 이런 단순 논리가 통용되는 세상이 오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.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겠다는데 이 제조 원가는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죠. 재료비하고 그 경비하고요. 그래서 이 재료비하고 경비하고 디커플링 해라. 싼 인건비가 이제 경비에 들어갔다면 중국의 그 경비가 싸다고 해서 노무비가 싸다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제조업을 넘겼는데 이제 세상이 지나다 보니까는 아니네. 이래 가지고 지금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
그러면은 원가 회계 세계에서 스루프 세계로 그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냐.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 이런 면을 끊임없이 저도 그 반복 해가지고 그 스루프 회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제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재고들이 많진 않아요. WCAI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 3,600만 원 감소했고,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은 1억 9,200만 원 증가했는데 전년도에 31억 원이나 크게 증가해 놨어요. 그때 왜 이렇게 원재료를 많이 사놨나 모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원재료가 또그 증가한 거로 돼 있죠. 어, 그 원재료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 차관 재고자산 명세는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평가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. 요게 마이너스면은 어 저기 그 늘어났다는 얘기겠죠. 이 평가 손실이 제품만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사실 평가 손실 작업을 재고자산만큼은 평가 작업을 안 했으면은 더 좀 우리가 성과를 더 좀 정확하게 그 산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회계법인이 산출하는 전체 재고자산 회전율은 의미가 약합니다. 이거 원재료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재고를 가지고 재고 회전율들을 따지는데 회계법인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결산 담당이 그것도 뽑아내 가지고 또 윗선에 보고하는 기업 그 결산 담당 대리한테 한번 스루프트 회계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고 회전율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 재고 자산 하지 말고 가공비가 배부되는 이 재고 자산만 해라. 요게 이제 매출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냐. 그거만 해라. 원재료는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재료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. 이렇게 또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AB가 이제 그 더한 게 매출원가 재료비인데요. 여기에는 이제 그 가공비가 애드가 되는 거죠. 이 재고 자산에 가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. 그랬는데 이 매출원가 재료비는 14.8%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17.7% 증가했죠. 그래서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인데 가공비가 4.3% 증가했어요. 22%로서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료 비율이 78%로 떨어졌죠. 그럼 여기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생깁니다. 그러면 1차 추론하고는 또 모순이 있거든요. 이 모순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? 해소할 수 있을까? 이런 게 이제 과제로 남는데 진행하면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는데 요것은 이 2단계에서 보면은 이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 1번 WCAI는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거고, 그래서 이 회사가 제시한 거는 이 취득 가격으로 한 것 같다. 취득 가격으로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1,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평가 충당금 증감액을 빼주면 일치를 합니다. 근데 작년에는 또 틀려져요. 이런 게 이제 불투명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리고 현금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. 운영비용으로서 이 인건비가 44억 8,400만 원 집행인데 16.2%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5명 증가했습니다. 연간 평균 임금이 5,2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도 11.1% 임금 인상을 하겠다, 해주겠다,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. 5천만 원 선이면은 이제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수준, 임금 수준으로 보여집니다. 지급 수수료가 10.4% 증가했습니다. 임원수를 참고적으로 104명의 직원 중에서 임원수가 6명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
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23.7 회전했고요. 전년도 실적보다 무려 13.49 회전이 감소를 했어요. 그러니까 재고가 이 회사 기준으로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수르폰율도 2.62% 감소했습니다. 어,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근데 무차익 경영을 하는 이자 부채가 없는 기업이 되겠어요. 그리고 현금 보표는 전년도 에는 47.5%나 가지고 있었는데 20%로 푹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WCI 회전율 하락과 수르폰율 하락 순방향은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. 이 투명회계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까 근데 그 추론 모순이 있었죠. 그래서 그 해소를 하는 방법은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가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서 그것도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건 맞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이하 두 건은 그 보완적인 성격이 되는 거고요. 사실은 보완이라기보다도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될 겁니다. 네.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이 가중 평균을 했는데 이 100%는 아니고 이 중요한 원자재만 공시를 했거든요. 그게 이제 매입 금액의 48.3%만 영향이 가는 건데 그냥 100%라고 간주하고 이 가중 평균을 2.6%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. 아, 그래서 그 평가지표에서의 추론은 맞는데 수르폰율이 떨어졌으니까는 판매 가격도 내려갔을 것이다. 했는데 0.4%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추론은 맞습니다. 그래서 투명성은 어느 정도 아까 평가 충당금을 그 증감액 그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굳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 손실 작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조견포로서 만든 건데, 가격 상승이 2.6%인데 제조원가 비율이 78.2%거든요. 그러면은 상승 압박률은 2% 받고, 그 다음에 경비도 좀 늘었단 말이죠. 그러면 3% 정도 가격 상승 압박이 있는데 반대로 올리질 못하고 0.4% 판매 가격은 깎였습니다. 이게 납품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원가 패러다임으로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350억 정도 하지 않겠냐. 이때 7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원래 계획이 한 75억 정도 해야 되니까 2% 정도 좀 더 매출 노력을 해보자. 또는 단가 인상을 해보자. 어떤 수량 매출량을 늘리든지 그 단가를 올리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영업이 해서 한 2% 정도 노력을 추가로 한다면은 이게 357억으로 판매 금액이 늘어서 한 74억 5,700만 원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경우 재고가 4% 감소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 건데 반대로 재고가 4%또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매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조금 더 이익이 나는 거로 여기 70억 5,600만 원인데 71억 2,1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나게 돼 있다. 그리고 스르폿 관점으로 분석을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제한가가 354억인데 이것도 계약을 하면은 이게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한다 그러면은 35,000원에 되면은 그래도 한 70원 정도 남는 거로 71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이것을 돈을 더 좀 벌어보자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회전 정도 실적보다 9.8%더 한 10% 정도 더 노력을 한다는 거겠어요. 그러면 매출이 384억 원 해가지고 이익이 한 87억 원 정도 더 늘어나겠다. 그런데 재고가 4% 정도 작게 감소했는데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
계약은 뭐 똑같이 35,000원 했더라도 스루풋 회계 기준은 35,411원으로 단가 산출을 하게 되고 원가 회계 기준은 35,384원으로 스루풋 회계가 26원 더 높게 산출이 됩니다. 그것을 이렇게 그 4분면 매트릭스 표에 재고가 감소할 때 스루풋은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요게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어, 주가는 13,850원으로서 연초 대비 5,750원 하락했고요. 그래도 아직까지 장부 가격 대비 248%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주명은 그 5% 이상이 김홍기 씨가 40.6%, 그 다음에 김정호 씨가 12.35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은 5% 이하고 아주 극히 1% 이하로 확인이 된 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 이제 3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첫 그 작품으로서 이 그 코스닥 상장사 여기를 해 봤는데 음, 뭐 코스닥 것도 좀 해보지만은 중요 견제가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니까 주로 이 코스피의 그 대기업 또는 그 제조업 중심으로 3분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연말까지 우리나라 경제 랜덤 샘플에서 본다면은 연말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. 지금 뭐 이 앞전 방송에서도 흑자 쪽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쪽보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그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액은 늘어난 것은 이제 워낙 약세 때문에 그 판매 가격이 뭐 환율에 의해서 그 올라가는 식으로도 얘기가 되지만은 결론은 그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그 영업이익률은 2023년도 대부분 한국을 전체 평균으로 하면 내려갈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임금들은 뭐 깎은 기업은 없죠. 다들 임금은 올려주면서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본처럼 월급도 안 올려주는 실질적인 디프레이션 상황을 우리가 30년은 갈 수는 없겠고요. 중국에서 빨리 의존도를 헤쳐나와 가지고 별도로 그 수출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더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